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10배 오르는 주식,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쳐 답을 찾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보다 마트에서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듣자마자 뭔가 감이 오시나요? 즉, 복잡한 차트나 어렵게 쓰인 보고서보다 우리가 매일 보고, 쓰고, 경험하는 일상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때 부자들이 쓰는 브랜드, 그들이 이야기하는 회사를 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나중에 그가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핵심 감각이 됩니다. 졸업 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한 그는 불과 33살에 매질란 펀드의 운용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3년간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됩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백화점, 마트, 쇼핑몰, 약국, 거리의 식당, 이런 곳이 그의 정보 보고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집에 새로 산 운동화를 가져왔는데 친구들도 다 그 브랜드를 신는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직접 조사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보다 소비자가 변화를 먼저 느낀다.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를 합니다. 커피,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편의점에서 고르는 간식, 친구들이 쓰기 시작하는 어플, SNS에서 갑자기 유행하는 제품, 이 모든 것이 피터 린치에게는 잠재적인 투자 후보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빠르게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라. 학생이라면 유행하는 브랜드를, 음식점 알바생이라면 손님이 몰리는 메뉴를, 게임을 좋아한다면 인기 게임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업 분석과 연결하면 우리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이런 철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없이 검증된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발굴한 사례 중 하나가 던킨 도넛입니다. 피터 린치는 어느 날 매장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항상 손님으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부채 구조도 건전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매수했고 몇 년 후 이 종목은 몇 배로 성장했습니다. 거리에서 본 커피 한 잔이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템베거라는 용어를 투자 세계에 널리 퍼뜨린 인물입니다. 템베거란 매수가 대비 10배 오른 주식을 뜻합니다. 그는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 처음에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된 회사는 10배 성장하기 어렵지만 아직 덜 알려졌지만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회사를 사서 크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짜릿한 투자는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무조건 새로운 회사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을 뒤흔드는 경우도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식품회사가 건강 트렌드에 맞게 신제품을 내놓았을 때 시장이 이를 인식하기 전에 들어가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관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제품, 친구들이 입소문내는 서비스, 길거리에 점점 늘어나는 매장, 이 모든 것은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눈, 귀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투자자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린치는 말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내가 투자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에게 주식이란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니라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투자한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 전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 회사가 돈은 버는 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장 여력이 있는지.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셋째,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넷째, 주가가 적정하거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피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 이유는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린치는 투자는 결혼과 비슷하다. 깊이 알아보고 확신이 생겼을 때만 시작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투자법이 특별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야에서 눈앞에 보이는 변화에서 출발해 회사의 기본기를 확인하고 가격이 합리적일 때만 들어가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그를 월스트리트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쓰는 앱, 매일 들리는 가게,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제품, 그 안에 미래의 템베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